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동두천 부동산 시장이 1년 만에 가격 하락이 속출하는 등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령부 회룡사 진입로에서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4년 전에도 싱크홀이 발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건설 공사가 끝나자 사업장을 폐쇄하고 납세를 회피한 체납 법인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의 한 농협에서 보이스피싱에 노출됐던 80대 할머니가 직원들의 기지로 피해를 막기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동두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1년 만에 정반대가 됐습니다. 가격 하락이 속출하고 있고 분양시장에도 냉기가 감도는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두천시가 올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동두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지난 6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억 7,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 기록한 최고 매매가 3억 2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정도 빠진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사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이 문의도 없어요. 문의도 없어.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올해 동두천에서 미분양된 가구는 186가구로 경기도에서 7번째로 미분양 가구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동두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고공행진하자 송내동 등 6개 동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수요를 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주택 신규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습니다. 돈이 많이 움직이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차익이 생기면 또 서로 다른 부분에도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이 멈춰버리니까 동두천이 점점 힘들어지고 동두천시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거래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시세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국토부는 동두천시가 3차례에 걸쳐 요구한 규제 해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동두천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 북한산 회룡사 진입로에서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4년 만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시와 북한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의정부시 호원동 북한산 회룡사 진입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4m의 깊이 5m 규모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 싱크홀은 회룡사로 향하는 차량이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지반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측은 사고 직후 싱크홀 발생 장소에 차량 출입을 통제했으며 1일부터 응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진입로에서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직경 5m,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일 낮 12시 39분경 포천 육군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2대에 탑승했던 18명 가운데 1명이 부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기동 훈련을 하던 중 저고도에서 충돌 후 비상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사업장을 폐쇄하고 납세를 회피한 체납법인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 수입을 체납한 건설법인 만여 곳을 조사해 세금을 내지 않은 13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7억 원으로 도는 적발한 체납법인으로부터 15억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는데요. 도는 세외 수입은 세금보다 체납 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이 있다면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은행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2시 20분쯤 80대 여성 A씨가 의정부시 농협 신곡지점을 방문해 정기 예탁금 3,500만 원의 중도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창구 직원에게 아들이 납치돼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농협 직원 2명은 즉각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의정부 경찰서 이병우 서장은 지난달 31일 농협 신곡지점을 찾아가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네, 명절은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명절 직후 가족 간 소송에 휘말려 법원과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 관련 문제라고 합니다.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가족 분쟁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관련 정보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상속 얘기가 나오면 이제 꼭 등장하는 단어가 유류분입니다. 이 유류분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예,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먼저 상속에 관해서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본인의 재산인 만큼 그 처분에 있어서도 자유가 최대한 보장됩니다. 그러나 같은 자식이어도 살아생전 더 잘 따르고 이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나 아니면 조금은 모자란 자식에게 그 기반을 더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혹시나 특정 상속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이처럼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본인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비율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이미 사망을 했는데 아들 둘에 딸 한 명이 남은 상황에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증여하겠다고 밝혔다면 차남과 딸의 경우에는 얼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각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이고 망인의 상속재산 일체가 장남에게 귀속되었더라면 아들과 딸의 경우 법정 상속분, 즉 3분의 1의 2분의 1인 6분의 1만큼 유류분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과거 증여된 재산을 더하며 세무는 공제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유류분 상속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과거에 1인에게 사전 증여한 내역이 항상 존재하고 그러한 내역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가족 간에 이제 그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과 반환하여야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내,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소멸시효 안에 반드시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유언장을 공개하는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 소송을 피하고 싶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망설이다 형제들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멸시효가 도구하여 재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보는 눈이나 카메라가 없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암행 순찰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기자가 간다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이 암행 순찰차를 타고 도로로 나가봤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걸 암행 순찰이라고 하죠. 이 말을 들으면 고속도로에서 과속 등을 단속하는 장면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암행 순찰이 이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는 2021년도에 시범 운행을 거쳐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타고 나갈 암행 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봐선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안에는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밖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이렇게 경광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건수는 평균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일 평균 한 7건에서 8건은 하는 것 같아요. 첫 단속 대상은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트럭. 신호위반 하셔가지고 보통 15점 신호를 납부하세요. 6만 원이고 10분 넘어가게 되면 자장면부터 3만 2천 원 되거든요. 저기 이쪽에 좌회전 신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교통책을 찾아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엄청 빨리 달리는데 파란불에서 차가 없을 때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을 감사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도 횡단보도까지 지나치는 SUV. 바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한번 아니 지금 수배 걸려 있으시네요. 수배. 무슨 수배? 단순 신호 위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이제 벌금 수배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벌금 수배 해결하러 이제 파출소 잠깐 방문해서 그쪽 도움받아서 해결하려고. 금방처럼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하다 보면은 수배 내역이 확인이 되거든요. 큰 금액대가 5억 8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런 차량 직진식 위반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정차하세요? 인생이 다 쉬운데 빨간불 된 상태 지나갔는데 뭐가 내가 잘못이라고. 아무도 없었길래 아무도 차도 없었고 아무도 비도 오는데 앞에 아무도. 계속해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 알고 보니 네, 여기 지금 과태료만 해도 164만 원 지금 미납돼 있고. 어떻게 164만 원이 나와? 말도. 안내 받고 납부를 하시고. 신호를 위반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해달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저희가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선생님.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합니다. 킥보드 잠시 정차하세요. 안전모 미착용하셔가지고 결정은 따로 없고요. 이게 범칙금이 2만 원. 이번엔 운전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면허증은 있어요? PM 타실 때는요, 운전면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올해 암행 순찰을 통해 교통위반 사항을 적발한 건수는 약 7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4.3%, 사망자는 16% 감소했습니다. 암행 단속에 대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 보내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동행한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단속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리 법과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자가 간다, 한보호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